하면 안 돼, 의 저주를 푸는 말. 해도 괜찮아. 무척 서툴기는 하지만 나도 가끔은 골프를 칩니다. 골프 코스에는 다양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나무숲이나 풀숲, 모래 벙커, 연못 등이 그런 장애물들입니다. 장애물이 나타나면 옆에서 캐디가 조언해줍니다. 공이 오른쪽에 있는 숲으로 들어가면 찾기 어려우니 그쪽으로는 치지 마세요. 나는 알겠다고 캐디에게 대답을 하고 공이 오른쪽으로 가지 않도록 왼쪽으로 자세를 잡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지 않게, 오른쪽으로 가지 않게, 오른쪽으로 가지 않게. 주문을 외듯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새기며 힘껏 채를 휘두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공은 꼭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그렇게 신경 써서 왼쪽으로 자세를 잡았는데도 말입니다. 실제로 일이 잘못돼도 괜찮다. 사람의 마음은 이와 유사합니다. 사람은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할수록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하면 안 돼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직스럽지 않으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부모님처럼 살면 안 돼,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돼, 회사를 도산시키면 안 돼, 실패하면 안 돼, 등등. 이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마음속으로라도 읊조리면 왠지 가서는 안 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결코 하면 안 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무언가 심술을 부리기라도 하는 것일까요? 따라서 일단은 자신에게 가도 좋아,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해봅시다. 나는 미덥지 못해도 괜찮아. 나는 화내도 괜찮아. 나는 부모님처럼 살아도 괜찮아. 나는 신세를 져도 괜찮아. 나는 회사를 도산시켜도 괜찮아. 나는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 안 된다는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그것을 용인하면 무언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언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입받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일들만 경험해온 것입니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고도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나는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세요. 나는 연못에 공을 빠뜨려도 괜찮아. 실제로 공이 연못에 퐁당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때로는 생각처럼 잘 안 될 때도 있는 거니까요. 근심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말. 뭐 어때? 누구에게나 마음속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무리 해도 떨쳐버리기 힘들고 집착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패나 환경을 저주하면서 좀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아 비관하거나 피해의식을 갖고는 합니다. 여기에 그런 고민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마법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심리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괜찮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 혼자만의 사고에서 벗어났다. 고민이 더 이상 고민이 아니다. 고민이 해결되었다 라고 느끼는 순간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뭐 어때? 네, 아주 간단하지요? 뭐 어때는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집착을 날려주는 마법의 언어입니다. 괜찮아질 때까지. 뭐 어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일로 고민하는 사람이 앞으로 뭐 어때? 라는 말을 버릇처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났을 때, 포기할 수 없을 때, 실패했을 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내뱉듯이 말해도 좋고 하늘을 보며 크게 소리쳐도 좋습니다. 실제로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일단 말해보세요. 뭐 어때? 라고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말해보세요. 큰 실패도 용서할 수 없는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실수에도 속이 뒤집히는 일에도 이 세상이 끝나버릴 것만 같은 절망에도 무엇 하나 잘 되는 일이 없는 자신에게도 뭐 어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0가지면 100가지 모두에 뭐 어때? 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한 번에서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2번, 3번 소리를 내서 말해보세요. 자, 지금 한번 말해보세요. 뭐 어때?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도 바로 눈앞에서 일어났을 때, 단지 작은 목소리로 뭐 어때? 라고 말해보세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때는 조금 더 크게 뭐 어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때는 양쪽 무릎에 손을 얹고 토해내듯이 뭐 어때? 이렇게 단계적으로 모두 쏟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볍게 뭐 어때? 합니다. 또 하나의 실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체를 젖히고 하늘을 향해 기지개를 켜듯이 하면서 뭐 어때?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적극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행복을 부르는 말. 나는 행복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변화를 추구합니다. 성장하고 싶다, 성격을 바꾸고 싶다, 배우고 싶다 같은 생각들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우선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현재에 불만이 있어서 변화를 원하는 것인가? 지금은 지금대로 좋지만 좀 더 성장하고 싶은 것인가? 이 생각의 차이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 있는 장소, 환경, 직장, 인간관계 등 현실에 불만이 있어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머릿속은 이대로는 안 돼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상황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작은 생각의 차이가 운명을 바꾼다. 문제는 이처럼 현실을 부정하고 환경을 바꾸거나 다른 일을 시작하더라도 이런 사람은 곧바로 불만을 토로하기 마련이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현실을 부정하는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습관 자체를 버리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직장이나 환경이 주어져도 이내 흠을 잡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같은 직장, 같은 환경에서도 기분 좋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을 긍정하는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현실을 긍정한다면 현재 놓인 환경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다른 환경에서도 계속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을 부정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험담을 한다, 자신을 미워한다, 비웃는다, 바보 취급한다, 책망한다, 자신이 견디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다, 가치가 없다,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된다 등등 자신이 불행하다는 것을 확인해줄 증거를 끌어모읍니다. 한편 현실을 긍정하는 사고방식의 소유자, 즉 자신이 행복하며 복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호의를 가지고 대해준다, 자신은 사랑받고 있다, 도움을 받고 있다, 자신을 응원해준다 등 온통 긍정적인 신호들만 접수됩니다. 현실을 긍정하면 긍정의 미래가 온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 다릅니다. 자신이 미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변의 100명 중 98명이 응원을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응원해주지 않는 2명이 있다는 현실을 계속 비관합니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98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요컨대 자신이 지금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다.
지금은 지금대로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손해볼 일도 없으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현실을 긍정하는 사고방식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나는 의외로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증거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속는 셈 치고 시도해보세요. 나는 지금 의외로 행복할 수도 있다. 현실을 보면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경험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경험만을 해온 것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버릇 탓입니다. 반복해 말하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증명하는 일들만 일어납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이 선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먼저이고 현실이 나중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무리를 해서라도 나는 행복하다, 지금은 지금대로 행복하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복이 많아요를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처럼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 사람에 따라서는 나는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도 있어를 사용해 보십시오. 나는 행복할 수도 있어. 지금은 지금대로 행복할 수도 있어. 사실 나는 복이 많을 수도 있어. 다시 말해 지금이 불행하다는 것을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행복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해 보세요.